네,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요즘 전계환 대표가 엄청나게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바로 그 취재입니다. 한학자, 통일교 한학자 참어머니 총재가 구속이 된 이후에 지금 통일교 내부가 난리가 났다는 얘기가 있고요. 이미 이 사람 이제 기소도 되었습니다. 스픽스 단독으로 한학자 총재 구속은 통일교 내부의 기획이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건데요. 어떻습니까? 참 이제 민감해서 조심조심 취재를 하고 있었는데요. 한학자 총재 구속과 정원주 비서실장 간의 이제 불구속 기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통일교 내부가 완전히 갈렸다. 두 개로 갈라졌다. 네. 결국에는 한학자 총재를 구속시키기 위해서 누군가 기획을 한 것 아니냐, 덮어씌우는 과정들이 있었다라고 하면서 이제 아직은 제가 거기 육성으로 돼 있는 것을 공개할 수는 없지만 이제 좀 더 정리를 해서 공개를 할 테고요. 심지어 지금 한학자 총재의 친손자까지 나서서 이것은 누군가 책임져야 하는데 왜 한학자 총재, 내부에서는 참어머니라고 부르거든요. 참어머니가 왜 책임을 다 져야 하느냐는 것에 대해서 불편함, 좀 더 이제 더 나가서 이야기하면 책임을 져야 할 사람과 책임을 지지 않아야 할 사람 사이에서 엄청난 갈등이 생겨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지나칠 수 없다라고 하면서 본인이 굉장히 강하게 성토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런 정도로 지금 통일교 내부에서는 정원주 자신이 살기 위해서 한학자 총재를 구속시켰다. 그 정원주가 누구냐? 한학자 총재 옆에서 한 30년 넘었을 겁니다. 개인 비서 역할을 했던 여성이죠. 지금 이제 사진에 나오지 않습니까? 70대 초반이고. 70대 초반이요? 네. 엄청나게 젊어 보이는데? 60대 후반, 70대 초반 정도 되고요. 지금 한 30년 정도 이렇게 이제 했고 아마 국적이 미국 국적일 겁니다. 배우자가 한국인은 아닌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실제로 한학자 총재 주변에서 실제로 실권을 가지고 내부의 모든 의사결정을 할 때 마지막 관문이 이제 지금 정원주 실장인데요. 이 사람이 일단 지금 못 만나게 해버리면 한학자 총재는 누구도 만날 수가 없을 정도로 권한이 막강하죠. 그래서 이제 윤영호 본부장이 본인이 구속되기 전에 최초의 압수수색이 들어오는 시점이 있었습니다. 그 시점에 윤영호 본부장이 여러 차례에 걸쳐 이 사안이 워낙 심각하니까 그게 이제 시점으로 보면 2020 지금 5년이지 않습니까? 5년 1월 달 정도 될 거예요. 네. 12월 달에 12월 말 정도가 되고 이제 1월 달부터 압수수색이 본격화되고 막 이런 과정에서 본인이 반드시 이 문제가 권성동 지원 또 하나가 더 국민의힘에 대한 당원 충원을 비롯한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 압수수색이 들어올 것 같으니까 큰일이다라고 하면서 직접 한학자 총재를 만나게 해달라고 여러 차례 애원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한 번도 만나주지 않았죠. 왜냐하면 윤영호 씨가 만나달라고 했는데 예. 한 번도 한학자 씨랑 연결이 안 됐다. 안 됐다. 정원주가 중간에 막아서. 자,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여럿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됐느냐. 이게 국힘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권성동에게 현금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한학자, 정원주, 윤영호 이렇게 딱 라인업이 되어 있습니다. 단계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압수수색이 딱 들어오니까 큰일 났다 싶으니까 정원주와 한학자로 연결되는 그 지점에서 정원주를 통해서 한학자를 만나려고 했는데 만나지 못하도록 해버린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됐느냐. 윤영호가 혼자 덮어서기에는 이 사안이 너무 큰 거예요. 네. 그러면 정원주와 윤영호가 주도했느냐. 아니면 윤영호 주도에 정원주가 컨펌을 하고 그러니까 동의를 하고 마지막으로 돈을 내주는 위치에 있던 사람이 한학자냐. 요렇게 이제 논쟁이 되는 지점에서 두 사람이 쏙 빠져버리죠. 그리고 윤영호 혼자 덮어서서 이제 가버렸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모든 것을 토로했는데 최근까지도 쉽게 얘기하면 한학자 총재에게 직접 압수수색이 발부되어서 집행될 때까지도 한학자 총재는 이 내용을 전혀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압수수색이 이제 진행이 되죠. 압수수색이 돼버리니까 자 이거 어떻게 해? 큰일 났다라고 하면서 책임을 정원주 아니면 한학자가 져야 되는 상황인데 변호인단을 구성합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이제 김호수 들어보셨죠? 네. 그리고 법무법인 어디가 이제 다 나오는데 그때 초호화 군단의 변호인단을 정원주 비서실장
위해서 구성을 합니다. 한학자를 위해서 구성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형식적으로. 그래서 이제 양자택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 왔죠. 자, 이 사안에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 자, 일부에서는 한학자는 돈을 내줄 때는 동의를 했지만 실제로 모든 공모와 주도는 정원주와 윤영호가 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주장하는 쪽이 있고, 네. 정원주 쪽에서는 무슨 이야기 하느냐. 이거 한학자 총재가 동의를 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이걸 다 진행을 하느냐. 그래서 최종 결정권자는 한학자다라고 하면서 갈등이 생길 때 우리가 이제 보통 대기업 사건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딘가에 꼬리 자르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 꼬리 자르기를 해야 되는 딱 시점에 정원주가 나라도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을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돈은 최종적으로 저 사람이 주지 않으면 안 나가는 것이니까. 네. 그래서 한학자를 구속시키고 본인은 불구속 기소된 상태에서 빠져나와서 교단을 장악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실제로 교단의 영향력이 워낙 크기 때문에 본인 주도로 이것을 다 관리할 수도 있겠네 라고 하면서 이제 교회 내부가, 통일교 내부가 쫙 갈라져 있는 상황이다. 자, 그래서 한학자가 구속되자마자 통일교에서 나왔던 메시지 봤습니까? 깊은 유감인데 종교 탄압이라고 주장을 하지 않습니다. 종교 탄압이라고 주장하지 않아요. 네. 이건 특정 종교에 대한 탄압이다라고 하면서 격렬하게 반발을 해야 하는데 그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심 한학자가 덮어쓰고 가주면 남아있는 그 통일교 내부의 주도권을 누가 가지고 갈 것인가의 문제로 싹 돼버렸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비대위가 만들어지는데 이 비대위가 한학자 총재에 대한 구속을 어떤 식으로든 풀어보자라는 쪽으로 죽기 살기로 하지 않고 교회의 안정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이냐, 누구 주도로 이것을 끌고 갈 것이냐라고 할 때 대체로 정원주 비서실장을 중심으로 비상 상황을 대처하자, 이런 쪽으로 정리가 되고 있죠. 그러니까 결국 지금은 그 천원궁이죠. 거기 네. 가면요, 비밀금고에 늘 수백억 원이 들어있는 그 자금의 집행권, 금고관리직이 뭐 이제 이런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서 주도권을 누가 갖게 되겠지라고 하면서 갑자기 통일교 내부는 한학자 총재가 주도하는 통일교가 아닐 수도 있겠다. 그리고 고령인데다가 스턴트 시술을 했단 말이죠. 네. 그리고 심장병이 있어서 출석을 못하겠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예 그 내용을 특검에 알리지도 않고 그냥 종교적 탄압 때문에 못 나가는 걸로 3번이나 미루어 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갑자기 체포가 되거든요. 네. 근데 그 뒤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